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우대입니다. 청소년 우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가 이제 그들이 운영하는 뭐 수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어떻게 돼요?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그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이제 발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청소년증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건강 보장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그 다음에 체력 향상을 위해서 질병이라든지 질병 예방, 건강 교육 이러한 필요한 시책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에서 코로나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시책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마스크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뭐 특히 이제 줄을 서서 또 뭐 주민등록번 뭐 끝자리에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질병 체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질병 체계가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법적이고 그다음에 제도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왕좌왕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체력 향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교육 필요한 시책을 이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호자는 어떻게 돼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자는 항상 보면 양육하는 청소년의 이 건강, 그다음에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구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동부간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옆에 이제 이제 내천이 쭉 흐르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렇게 저기가 그 여러 가지 어떤 목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개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시민들이 건강해야지만 건강 증진이나 체력 향상을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는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거예요. 돕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많이 하게끔, 그 다음에 요즘엔 뭐 또 인기하는 것들이 파크볼이라 그래요.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건강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보험이 이제 어떤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험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병원에 안 갈 거잖아요. 덜 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 검사와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이제 실시하는 것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의 통합지원 체계입니다. 통합지원 체계.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관할구역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그리고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이것과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들과의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청소년의 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구축을 운영해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전국에 청소년 안전망 이런 사업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이게 청소년 안전망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과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전화가 있잖아요. 청소년 전화 1388 이거는 아시나요? 1388 청소년 전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전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청소년 전화 1388 요것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전화 1388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지원. 그래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위기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상담이라든지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있지만 또 부모가 없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위기가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위기 청소년들의 어떤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또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게 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들은 또 위기 청소년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기 청소년 특별별 지원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이 지원을 해서는 청소년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지원은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 내용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서비스 형태로 여기서는 제공되어야 된다.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단 위기 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데 실적으로 보면 금전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청소년 이제 특별 지원 신청인데 자 청소년 지도자나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은 자 위기 청소년을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자치지사 이제 자치 지도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줄 것을 이제 특별자치 시도지사에게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가정이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이나 청소년 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쉼터의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위기 청소년들이 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위기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괴물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런 어떤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다양한 시설이나 이런 센터들 이런 것들이
사후 지원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추세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에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이라든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이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과 학습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주 배경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시호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어떤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탈북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이주 배경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지역 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이나 이렇게 이주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외국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거주하다가 국내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을 하여금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 여기에 해당되는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을 어떤 사회 적응이나 학습 능력, 상담, 교육 등 이러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관이라서 복지 지원관은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그다음에 이주 배경 지원 센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을 한번 살펴보면 전국에 600여의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 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 청소년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은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희생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600개 정도가 있고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이 정책의 연구,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미디어 중독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과 더불어서 상담 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관으로서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다. 그래서 그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상호 연계하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을 사회에 어떤 필요한 이런 어떤 사회에 필요한 어떤 노동력을 지닌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전국에 231개소가 2020년도 기준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배경지원센터입니다. 이주배경지원센터. 그래서 이주배경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배경 지원센터는 현재 무지개 청년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개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것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배경 센터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지만 무지개 청소년 지원 센터라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 여섯 번째 이제 여기에는 뭐 청소년 쉼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이나 주거, 학업, 자립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쉼터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이다. 그 보호는 상담이나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일시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24시간 이내 최장 7일까지 연장해서 일시 보호하는 쉼터로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나눠져 있다. 단기 쉼터, 일시 쉼터와 단기 쉼터지.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 최장 9개월까지 단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고 보호가 가능한 쉼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쉼터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은, 자, 청소년 이 복지시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 자립 이제 지원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립 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라든지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이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다. 자립지원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잠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물론 사실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범죄나 위기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가능할까라는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한 시설이 이제 자립지원관이고,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다.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는 학습과 정서와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라든지 교육, 재활 요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한 이제 거주형 시설이다. 그러니까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는 이제 거주형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뭘 통해서 치료나 교육이나 재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습이나 정서와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청소년, 여기에서는 치료 재활센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청소년 이제 회복 지원 시설입니다. 회복 지원 시설. 그래서 소년법, 이 소년법에 따른 이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그래서 소년법이라든지 이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에서 보호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밀 누설의 이제 금지입니다. 비밀 누설. 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이나 복지 시설에서 청소년의 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 안 되고, 또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진학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입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은, 청소년 이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04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GC 교육 유지에서 이제는 인성교육 장려를 하고 주 5일 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대응해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보면, 전국에 600여 개의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 센터, 그러니까 청소년 드림 지원 드림 꿈드림, 청소년 복지 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기관관, 청소년 회복시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이 이제 600개가 여기에 이제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루어져 가는데, 자,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청소년의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과 더불어서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그 어떤 그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 이러한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정책과 이런 어떤 전문 인력 양성에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청소활동진흥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제정이 됐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청소년의 지능을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청소년 그 활동 진흥법이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 수련 활동, 문화 활동, 그다음에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주로 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이제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을 보장을 위해서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과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설치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청소년 그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이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어떤 종합적 관리 및 제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화,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등 지원, 청소년 지도 연수,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이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숙박형. 그래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계획의 신고를 통해서 숙박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청소년활동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증제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지원을 조성하고 청소년 교류활동과 문화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데, 이게 청소년 진흥법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이제 보호법입니다. 청소년의 보호. 그래서 1977년에 이제 이 그 청소년 보호법은 여러 가지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회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국가나 가정, 사회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 범국민적 참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자, 청소년의 유해 환경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그다음에 유해 업소 여러 가지 여지는겠죠. 그다음에 청소년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의 이제 학대를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한 이 성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다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법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그런 보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든지 유해 약물, 그다음에 유해 업소 이런 것들이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 이제 보호법입니다. 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 게임을 제공자는 어떻게 돼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친권자에게 게임의 특성이라든지 등급, 유료화 정책,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의 제공자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잘 먹고 잘 자야 또 어떻게 되니까 잘 성장, 육체적으로는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유해업소에 또 뭐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양성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단속만 한다고 해서 또 단속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청소년들 스스로도 또 이런 어떤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입을 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도라든지 또 교육도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지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고 게임 중독 여부를 진단해서 게임 중독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 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 게임 중독 전문 상담 교육 등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게임 중독 전문성을 교육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성보호. 자,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이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개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전한 사회군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매매 또는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어떻게 돼요?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동도 보호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2009년도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취향, 장애인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간음, 강간, 상해, 치상, 강간, 살인, 치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그 다음에 청소년의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요 행위, 알선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성범죄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를 통해서 보면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강간, 강제 추행, 13세 미만의 위성자에 대한 어떤 강간, 강제 추행, 강간 등 상해,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죄는 강간이나 유사상간, 강제추행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법적인 것 때문에 뭐 아마 변호사들이나 아마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 전공자가 아니면 이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법적인 것들을 또 찾아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뭐 중강간이라든지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사해, 치상, 강간 등 상해 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그 다음에 업무 상해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죄는
아동 대상 금지 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성적 학대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대상 성범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성폭력 대상 성범죄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아동 청소년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요 행위, 알선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죄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 아동 청소년을 실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시한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하게끔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을 사는 행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는 자, 성교행위라든지 구강 학문 등 어떤 실체와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다음에 자유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착취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착취물은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쭉 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그 다음에 권위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강요행위나 알선행위 이런 것들의 피해가 된 아동 청소년 이것이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청소년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로서는 신상 정보 공개와 이제 취업 대행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제정된 것은 학교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여기에서는 명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및 진로, 직업 체험 지원, 그 다음에 자립 지원 등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학급별 청소년에 관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위한 청소년, 고등학교나 또는 이와 동등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그 다음에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단체 등을 학급역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219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아서 막 빨리빨리 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는데도 조금 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법적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느냐 청소년의 어떤 기본법을 통해서 이러한 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와 같은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보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